이거 모르시면 세금 폭탄 제대로 맞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개인 사업자로 할지 법인 사업자로 할지 고민 많으시죠? 아니면 지금 개인 사업자로 하고 계신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 줄어든다던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2026년 올해 들어서 법인세율이 각 구간별로 1%씩 다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하면 매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제대로 선택해야 똑같이 돈 버는데 세금은 반으로 줄일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핵심 3가지는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진짜 차이가 어떤지, 그리고 2026년 세금 구조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는 어떤 걸 선택해야 유리한지 이 3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순이익이 얼마부터 법인으로 전환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2026년 기준으로 정확한 마지노선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자금, 절세 전략, 기업 인증 같은 실전 정보들을 시리즈로 계속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구독 눌러두시면 사업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략 파트너 김상호입니다. 먼저 핵심 차이 3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생명체입니다. 핵심 차이 3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누가 주인인가입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곧 사업자이기 때문에 번 돈 100%는 다 대표자의 소유죠. 그래서 오늘 매출 좋네? 100만 원 뽑아서 다 써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반면에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와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회사 또는 대표자의 돈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가져가면 횡령이나 가지급금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개인 사업자는 번 돈을 언제든 생활비로 쓸 수가 있고 복잡한 절차가 없이 언제든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면에 법인 사업자는 급여나 배당 같은 적법한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회사 돈은 내 돈이라는 생각을 사실상 버려야 됩니다. 그 점이 차이이고요. 두 번째로는 설립의 난이도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개업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세무서에 방문하면 30분 안에 완료가 되고 요즘에는 사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만 하면 하루나 이틀이면 바로 승인이 되기 때문에 비용도 거의 들지도 않고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 사업자는 꼭 법원 등기소에 등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등록 면허세 등 각종 공과금이 들어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통해서 보통 많이 법인을 설립을 하시는데 법무사 수수료도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70에서 100만 원 정도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책임의 범위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빚이 생기면 그게 곧 대표자의 빚이죠. 그래서 무한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출자한 금액만큼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물론 세금 체납 시에 대주주가 지는 제2차 납세 의무 같은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개인 재산은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세금 구간이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올해도 6%에서 최고 45%까지 8단계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는 6%, 5천만 원 이하는 15%, 8,800만 원 이하는 24%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최고 세율은 45%까지 올라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세금의 특징은 이익이 조금만 커져도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법인 사업자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1%씩 인상이 됐거든요. 중소기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의 경우 이익이 2억 원 이하일 경우 기존에는 9%였는데 10%로 1% 올랐고요.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일 경우는 기존의 19%에서 20%로 올랐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실제로는 22%, 1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회사가 1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를 총 1,100만 원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대표자가 급여 외에 배당으로 가져갈 때 배당 소득세 15.4%를 또 내야 하죠. 그래서 다 합치면 약 2,600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로 각종 공제를 모두 제외했을 때 산출세액 기준으로 약 1,700만 원 정도 냅니다. 법인이 세금을 더 내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일 때는 개인이 확실히 유리해요. 하지만 순이익이 1.5억에서 2억이 넘어가는 순간 개인은 35에서 38% 구간에 진입하지만 법인은 여전히 20% 구간에 머물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1억 5천에서 2억 구간부터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걸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고요. 법인만의 숨겨진 장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단순 세액 비교를 넘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총 5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소득 설계의 자유입니다. 개인은 번 돈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이렇게 4가지로 쪼갤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세율이 훨씬 낮아서 엄청난 절세 카드가 됩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율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 사업자와 다르게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총액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억 원 내외로 가져간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소득세율은 보통 10%대 중반 내외입니다. 엄청 낮죠? 두 번째 장점으로는 비용 처리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본인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없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얼마를 가져가던 전부 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급여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성실신고 확인 관련 내용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이 7.5억, 서비스업은 5억, 그리고 도소매업의 경우 15억, 매출액 기준으로 15억이 넘어가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사실상 세무조사를 방불케 하는 성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이 압박에서 훨씬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죠. 성실신고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기장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표님의 통장 외에 사실상 거의 모든 거를 다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기장을 해야 된다라는 법적인 의무가 생깁니다. 세무사님의 경우에도 성실신고를 게을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기 전에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던 것도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비용을 보통 청구를 하죠. 200만 원 내외로 청구를 하는데 이런 비용도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성실신고 대상자 관련해서도 제가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대외 신뢰도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들은 다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금융권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입찰이라든지 B2B 거래, 대기업과 거래 시에도 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가 이런 활동을 했을 때 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가업승계입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도 각종 과세특례 혜택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대폭 경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개인 사업자를 추천합니다. 연순이익이 1억 원 미만이다. 그리고 번 돈을 생활비로 그때그때 편하게 쓰고 싶다. 그리고 복잡한 회계 관리가 귀찮다. 이런 분들은 개인 사업자를 추천드립니다.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한다거나 1인 또는 소수인원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적합하죠. 이런 분들은 제가 법인 사업자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 연순이익이 1억 5천 이상이다. 그리고 외부 투자나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회사를 팔거나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법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시길 추천드려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순이익이 1억 5천 이상이다? 그러면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개인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연순이익이 1억 5천 이상의 경우에 단순히 세금만 놓고 봤을 때는 법인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법인세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소득 구간에서는 법인이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관리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까 언급했던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 후에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법인 전환 후에도 성실신고를 3년 연속으로 해야 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도 소요될 수가 있으니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연중에 미리 기장세무사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내년에 될 것 같다. 그러면 올해 미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전략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언제 법인으로 전환하면 좋을지, 아니면 법인으로 시작할지 개인으로 시작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고정 댓글 남겨뒀으니까 이쪽으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대표님의 사업 방향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인 전환 시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탑3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